안녕하십니까, 이재필입니다. 자, 주말에는 시장에 대해서 좀 올려드리죠. 자, 뭐 일단 전주 시장 좀 어떠셨나요? 최근 들어서 시장이 되게 재미가 없죠. 진짜 재미가 없는 시장인데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좀 재미가 좀 있는 시장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뭐 음선은 낮지만 삼성전자가 좀 하락하고 그러면서 종목별로 보시면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았어요.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도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체감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.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던 모습입니다. 전 개인적으로는 우리 저 생방송 회원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주 후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. 자, 미국 시장은 여기 아침에 시작하면서 좀 쭉 밀렸죠. 저 S&P 500 차트고요. 자, 요게 10분봉입니다. 보시면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좀 쭉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왔어요. 요거는 뭡니까? 요거는 나스닥도 똑같은 모습이 나왔는데요. 자,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자, S&P 500이고 나스닥입니다. 그래서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자, 요게 잠시만요. 자, 요게 일봉으로 보면 그쵸?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조금 좀 쭉 바로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아래 꼬리를 달아놓는 그런 모습이고 약보합으로 마감돼서 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는데 나스닥은 자, 요게 장중에는 변동성이 꽤 나온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올라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로 쭉 밀렸다가 뭐 이런 모습이 나와서 그렇죠. 자, 요거는 미국의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됐는데 고용 지표가 발표됐죠. 자, 이 고용 지표가 워낙 잘 안 나왔어요. 자, 고용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아침에 제가 매일은 아니고 지표 나올 때마다 요거는 계속해서 정리를 좀 하는데요. 여기 보면 뭐 고용 지표도 나왔고 뭐 ISM, PMI 그다음에 여기 CPI, PC 그다음 PPI 뭐 소매 판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는데요. 자, 어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요게 또 되게 좀 실망이었어요. 자, 우리 지난달에 고용 지표 발표했을 때 기억하시죠? 이 뭐 전달 거하고 그 전달 거하고 막 수정을 막 하면서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악재 좀 처음에는 시장의 변동성인 악재로 작용했다가 나중에는 뭐 그런 금리를 내리겠네 이렇게 되면서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야, 이거 미국 고용 보면요,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왜냐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요, 여기 미국 비농업 일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. 자, 이때 6월 달 수치도 좀 수정을 한 수치입니다. 이게 원래 그나마 14,000건이라도 플러스였었어요. 지난번에 발표할 때, 뭐 그 전에 발표할 때는 14만 건 플러스였는데 그걸 14,000건으로 수정했었는데 이게 뭐 진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지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뭐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거죠. 자, 근데 이거마저도 14,000건이었는데 이거마저도 13,000건으로 바뀌었습니다. 마이너스 13,000건. 자,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보다 27,000건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. 뭐 7월 달 건은 73,000건이었는데 79,000건으로 수정됐으니까 6,000건 정도 늘어났죠. 뭐 저 6월 달, 7월 달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마이너스 21,000건이 또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
8월달 고용지표 금요일날 나온 거 요거도 22,000건이 나왔습니다. 아, 이게 뭐 적어도 저 예상치로는 7만 건 이상은 나올 거다 뭐 요 정도였습니다. 근데 22,000건인데 자,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보이십니까? 미국이 비농업 일자리가 이렇게 확 줄어든 적이 거의 없어요. 별로 없습니다. 경기 침체가 있을 땐 이렇게 줄어들죠.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없는데,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려를 줄 수 있겠습니까? 야, 이거 잘못하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겠는데, 이런 우려감을 준 거예요, 시장에.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 작년에 월 평균 실업률이 이거 다 토탈 해갖고 나누기 12한 숫자죠. 4.03%였어요.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. 자, 근데 뭐 아직까지 4.3% 정도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. 아직까지는.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요게 추세가 되게 중요하고, 실업률 같은 경우는 후행 지표죠. 이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입니다. 이 경기에 후행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, 자, 요게 실업률 같은 경우는 한번 조금 안 좋게 이렇게 돌아서면 좀처럼 잘 안 잡힙니다. 자, 근데 지금 4.0에서 올해 1월 달에 4.0에서 4.1, 4.2, 뭐 4.2 몇 달 동안 석 달 연속 나오더니 살짝 떨어지는가 싶더니 4.1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4.2, 그리고 8월 달에는 4.3이 나왔으니까요. 요게 1년 내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뭐 4.3%라는 게 실업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이 좀 쓰이는 그런 숫자입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는데, 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데요. 제가 뭐 우리 저 이토마토 생방송방에서는 가끔 회원님들한테 강의도 해드리고, 뭐 미국 경기 침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강의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요. 그 경기 침체가 있기 전에 뭐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라는 거 뭐 그렇게 강의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좀 안 했던 것 같네요. 이거도 회원님들한테 언제 시간 봐서 또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. 자, 근데 좀 길어요. 제가 그걸 쫙 다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. 과거에 경기 침체 있었을 때 몇 년 몇 년 이때 경기 침체가 있었고, 그때 뭐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, 자,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, 자, 뭐 기회가 만약에 된다라면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조금 좀 말씀을 해 드릴 수도 있죠. 자, 뭐 그거는 조금 봐가면서 결정해서 뭐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실업률은 뭐 이런 건 후행 지표라서 좀 이런 게 조금 안 좋은 게 눈에 딱 보이면요, 그때는 늦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자, 지금은 이 실업률이 이렇게 나왔는데, 야,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겠네. 자,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, 요런 것들은 저 과거에는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. bad is good, good is bad. 뭐 요렇게 뭐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야, 그럼 금리 내리겠네. 요런 것 때문에 시장이 잘 버티고 뭐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자, 여기서 추가로 더 지표가 안 좋아진다라면 그때는 안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로 작용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. 왜냐하면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,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, 더 작살났습니다. 과거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과거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이거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어요. 근데 너무 편하죠, 요즘은. 너무 편합니다. 뭐 그냥 유튜브만 틀면 저 같은 사람들이 저 정리 다 돼 있는 거 이걸로 강의까지 다 해주니. 근데 요 부분은
우리 시청자님들도 내가 찾아보는 거 하고요. 또 그냥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. 분명히 달라요.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진짜 피바다가 됐습니다. 자, 아직까지는 저도 촉각은 세우고 있어요. 레이던 세우고 있고,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요즘 이제는 더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. 그렇게 되니까 뭐 금리 인하할 확률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. 자, 요거 한번 패드워치라는 거 한번 볼게요. 자, 요 패드워치를 보시면, 자, 요거 제가 화면 한번 틀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게 뭐냐 하면 그 미국의 이 사람들은, 이분들은 그걸로 또 저런 거 배팅을 하고 하죠. 자, 근데 거기서 배팅하는 그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. 자, 보시면 여기, 자, 9월 17일 날 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. 자, 400bp에서 425bp. 자, 뭐 4%에서 요거는 4.0%에서 4.25%란 얘기예요. 자, 미국은 이렇게 범위로 설정을 하죠. 지금 현행은 4.25에서 4.5%입니다. 자, 근데 자, 금리 인하할 확률이 0.25를 인하할 확률이 89%가 돼 버렸어요. 그 전에는, 이 고용 지표 나오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확률도 좀 있었죠. 뭐 이게 되게 좀 내려갔을 때는 81점 몇 프로까지도 나오고, 금리 인하 안 할 확률도 10몇 프로 정도는 됐었는데,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확률은 제로가 돼 버렸어요. 자, 0.25bp를 인하할 확률이 89%. 여기는 0.5죠. 375에서 400bp니까. 자, 0.5를 인하할 확률이 11%가 됐습니다. 자, 11%가 돼버려 갖고, 이번에요,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안 한다, 이 얘기는 쏙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근데 이 금리 관련해 갖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. 금리는 9월 달에는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금 그게 지금은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50bp 인하할 확률이 11% 정도 되는데요. 다음 주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여기 제가 정리하는 지표 요거 보시게 되면, 자, 다음 연준 정책회의는요,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. 다음 주 목요일. 자, 근데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고요. 미국에서는 CPI가 나옵니다. 미국에서는 CPI가 나오는데, 그 지금 예상치도, 헤드라인은 예상치가 안 나오더라고요. 여기 월별 물가 같은 경우는 0.3 예상치가 나오는 게, 근원 CPI도 마찬가지 0.3 정도가 나와요. 0.3% 정도가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이 CPI, 월별 CPI는 조금 올라간다라는 얘기죠. 자, 여기서 만약에 CPI가 되게 높게 나와버리면 이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저렇게 안 좋은데도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. 금리 인하 하겠네. 뭐 금리 인하 많이 하겠네. 이런 기대감입니다. 근데 연준에서 이 물가가 튀어버리면요, 물가가 올라와 버리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죠. 그러니까 야, 이거 고용도 죽어가는데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고? 와, 그럼 이거 뭐지? 물가까지 올라가면 고용이 안 좋으니까 경기가 침체될 수 있겠네. 물가가 올라가니까 와, 이거 인플레이션이네. 합쳐서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스태그플레이션,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 CPI 지표는 목요일 저녁에 발표되겠죠. 이 CPI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반면에 이 CPI가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오면요, 전달에 뭐 2.7 정도였고, 근원 물가도 3.1 정도였는데, 요 정도 수준이나
아니면 요거보다 뭐 낮게 나오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. 어쨌거나 조금 낮게 나온다든가 요거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은 폭등할 수도 있죠. 근데 좀 더 요 시장이 지금 그 갈림길이다라고 보셔야 돼요. 물가 지표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목요일 날 이 CPI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 버렸어요.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뭐 미국 시장 얘기 한참 해드렸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좀 볼까요? 자, 코스피 시장 제가 이 시간 저 이 시황 얘기해드리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 그리고 TV 방송에 나가서도 계속 그런 얘기 말씀해 드렸죠. 7월 달부터 장 재미없을 것 같아요. 뭐 좀 오를만 하면 두들겨 패놓고 좀 빠질만 하면 들어올려 놓고 뭐 그러면서 계속 변동성만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는 시장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딱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딱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보시면 7월 중순부터요. 한 두 달 정도를 그냥 지수 자체가 변동이 없잖아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7월 중순에 한 3200포인트였네요. 지금도 3205포인트잖아요. 자, 변화가 없는 게 요게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그렇게 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저 8월물 옵션도 그렇고요. 지금 9월물 옵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양매도를 콜 옵션도 매도를 치고 풋 옵션도 매도를 치고 양매도를 엄청 쳐서 이걸 얘네들이 좀 가둬놓고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요. 지수가 크게 움직이면 손해나요. 지수가 크게 움직이면 손해나고 조금 안 움직일 것 같을 때 그럴 때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는데요. 지난달도 양매도가 많았었고 지금 이번 달도 한번 볼까요?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금요일 날 콜옵션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요. 그래도 아직 외국인들 보면 콜옵션을 298억 한 300억 가까이 매도치고 있습니다. 이거 시장 되게 막 세게 막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곤란해져요. 대신 풋매도는 더 많아요. 풋옵션은 뭐 한 415억 정도를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. 크게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뭐 일시적인 돌발악재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. 뭐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시장이니까 이게 돌발악재가 튀어나와서 또 쭉 밀어놓으면요. 밀어놓으면 또 올릴 겁니다. 조금 답답한 모습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면서 외국인들 콜 매수 들어오는지 잘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는 계속해서 이 콜옵션 지난주에도 매도 포지션이 일자별로 보시게 되면요 매도를 오히려 계속 늘렸었어요. 자, 여기가 9월 1일이 저거네요. 월요일이네요. 홀 33억 매도, 15억 매도, 뭐 17억 샀지만 더 많이 매도 치고, 이 금요일 같은 경우도 24억 매수긴 했지만요. 요게 저 오전장에 한 30억 좀 넘게 매도를 쳤었어요. 자,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뭐 그냥 그대로 뭐 별 특별한 변화는 없는 시장이었는데, 자, 요거는 다음 주는 이제 만기는 끝나죠. 예, 만기는 지나갑니다. 목요일이 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. 자, 그 만기 전에 조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외국인이 콜 옵션에서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. 외국인이 콜 옵션 뭐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콜 옵션 매수가 막 늘어나면 그거는요 시장이 좀 더 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근데 뭐 조금 들어와서는 안 되고 조금 큰 폭으로 좀 들어와 줘야죠. 그리고 그 반대 뭐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올 정도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요. 반대로 이 푼 매도 포지션이 막 엄청나게 줄어든다. 그러면 푼 매도 포지션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건 바꿔 얘기하면 나오는 숫자만 보면 푼 매수가 만약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면 이거 시장 한번 변동성 커질 수도 있어요.
자,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번 주가 만기고 이 외국인들 풋 매도가 400억도 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크게 뭐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. 자, 이 부분은 좀 관찰은 필요하겠죠. 자, 그래서 이 저 그거만 잘 보시면 돼요. 그거만 이 외국인들 이 포지션들 옵션 포지션 요번 주에는 그거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 이토마토에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뭐 금요일인가 8월 마지막 주에요. 그때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들 좀 해드린 것들 있죠. 포트폴리오는 요렇게 짜세요라고. 그리고 그 방송을 보면 간간히 종목에 대한 힌트도 나올 텐데요. 거기서 저 신재생에너지 쪽 우리 생방송 방에 저 갖고 있죠. 자, 뭐 그런 쪽에서 되게 좋았어요. 그런 쪽에서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뭐 또 여타 다른 종목들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서 되게 좀 좋았는데 그 공개 방송 이토마토에서 공개 방송하는 거요. 그 부분도 여러분들 그냥 놓치지 말고 챙겨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. 아마 제가 저 목요일 날 아마 공개 방송이 또 잡혀 있죠. 저 목요일이면 9월 11일 날 9월 11일 목요일 날 4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들으시면 좋으실 겁니다. 자, 그런 거 놓치지 말고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. 자, 뭐 시장은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 봐서는 별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. 대신 뭐 자, 좀 올라왔으니까 또 좀 밀어놓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. 좀 밀어놨다가 들었다가 뭐 이런 모습이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, 뭐 그거는 저 지속될지 그런 여부는 옵션 시장 포지션 좀 전에 말씀드렸죠.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날은 금요일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이죠. 미국의 CPI는 꼭 좀 챙겨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.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